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관련된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소식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세계 최대 화물기인 안토노프 AN-225와 AN-124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는 우크라이나의 유명 기업 모터시치를 인수하려 했던 계획이 좌절되었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중국의 군사 전략에 중대한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국은 모터시치를 인수하기 위해 투자회사 스카이리존을 앞세워 지난 몇 년간 사활을 건 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해왔으나 결국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며 중국이 꿈꾸던 공군력 강화 계획에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이 왜 이렇게 큰 뉴스인지 그 배경과 이유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모터시치 인수에 목을 맨 이유는 바로 자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 J-20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 중국은 미국과 군사적 패권을 다투기 위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 중 하나로 공군력을 꼽으며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왔습니다. 사실 중국은 항공기 제작 기술에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비해 한참 뒤처져 있었지만 과감한 결단으로 현존 최고 수준의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서며 세계를 놀라게 했고, 그 결과 지난 2011년 1월 J-20의 첫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바로 그날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중국 공군은 J-22 비행을 통해 자국의 국방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며 중국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중국은 J-20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내세워 미국의 최강 전투기 F-22 랩터와 대적할 수 있다고 자랑했고, 러시아가 개발 중인 Su-57 같은 5세대 전투기 보유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며 군사적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체 크기는 F-22나 Su-57과 비슷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대거 탑재해 막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미국 측 분석가들은 J-22 스텔스 기능이 아직 완벽하지 않다고 평가했지만, 레이더를 포함한 항공전자 장비는 러시아보다 우수하다는 분석도 일부 나오며 중국의 기술력이 전혀 무시할 수준이 아님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나 J-20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존재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J-20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 문제였으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압도적인 기동성과 전투력으로 제공권을 장악해야 하기에 F-16이나 Su-27 같은 4세대 전투기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성능을 요구합니다. 무장이 강화되어 무거운 이륙 중량을 감당해야 하면서도 민첩한 공중 기동 능력을 유지하고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어야 하기에 이를 뒷받침하려면 강력한 성능의 엔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는데, 미국은 2005년 실전 배치된 F-22의 프라덴퍼샌드 휘트니가 개발한 F-119 엔진을 장착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러시아 역시 자체 개발한 AL-41F1 엔진을 Su-57에 탑재하며 5세대 전투기의 기준을 맞췄지만, 중국은 이런 고성능 엔진의 원천 기술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결국 J-20 초기 모델에는 4세대 전투기 Su-27에 들어가는 러시아산 AL-31F 엔진을 사용해 일단 하늘에 띄웠습니다. 나중에는 AL-31F를 복제한 중국산 WS-10 엔진을 장착하며 자력 개발을 시도했으나, 이 엔진들은 J-20의 무거운 기체를 감당할 만한 추진력을 제공하지 못해 성능이 역부족이라는 한계가 드러났으며, 결과적으로 J-20은 겉보기엔 스텔스 전투기처럼 보일 뿐 실질적인 전투 능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러시아의 Su-57에 사용되는 AL-41F1 엔진을 수입하려 했지만, 러시아가 과거 복제 문제를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며 협력이 무산되었고, 결국 중국은 AL-31F를 기반으로 추진력을 조금 개선한 WS-15 엔진을 자체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WS-15는 안정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WS-15 엔진은 온도가 섭씨 1350도를 넘으면 갑자기 출력이 떨어지거나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문제를 보였고, 심지어 지상시험 중 엔진이 폭발하는 사고까지 발생하며 중국의 엔진 기술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이 엔진을 제-20에 장착했다면 공중폭발로 이어질 뻔한 위험이었기에 중국은 이를 실전 배치에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제-20을 개발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실전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실전 배치했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공식 행사에서 전시용으로 세워놓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엔진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항공기 엔진 개발은 탄탄한 기초 과학기술 기반이 있어야 하며 기술 확보에만 10년 이상 걸리는 고난도 과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4에서 5개국에 불과한데 중국은 이 한계를 해외 기술 인수로 보완하려 했고 그 대상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모터시치였습니다. 모터시치는 구소련 시절 군용기와 민간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던 국영기업으로 우크라이나 독립 후 민영화되며 러시아의 엔진을 공급해왔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양국 관계가 적대적으로 변하면서 주문이 끊겨 경영난에 빠졌고 중국은 이 틈을 노려 인수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 랴오닝함도 우크라이나에서 구입한 바랴크함을 개조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의 군사기술은 뛰어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스카이리존을 앞세워 2015년부터 모터시치의 대주주를 은밀히 접촉하며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했으며 미국 정보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마다가스카르 같은 지역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자금을 우회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치밀하게 진행되어 2017년 지분 매입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이미 50% 이상이 중국 측에 넘어간 후였습니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결국 미국 정보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되었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기술 강화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했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중국 측 지분을 동결하고 반독점위원회에서 거래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이미 25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를 제공한 우방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아 결정을 망설였지만 2019년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설득에 나서며 분위기가 바뀌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말에 스카이리존을 군사 최종 사용자 MU 명단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출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미국은 스카이리존이 겉으로는 민간 기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이 배후에 있다고 판단해 강경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안보와 경제의 갈림길에 놓인 우크라이나는 2021년 3월 11일 안보 및 국방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전략산업을 중국에 넘길 수 없다며 모터시치의 국유화를 선언하며 중국의 인수 시도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올렉시 다닐로프 안보 및 국방위원회 의장은 TV에 출연해 우크라이나는 안전을 지킬 기업을 잘못된 손에 넘길 수 없으며 안보가 곧 국가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스카이리존에 제재를 부과하는 법령에 서명했고 3월 말 모터시치 국유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결정을 확정했으며 마지막 순간 스카이리존이 주주총회를 열어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우크라이나 법원이 동결 결정을 내려 무산되었습니다. 중국은 국제중재재판소에 35억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과와 상관없이 공군력 강화를 위한 꿈은 무너졌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정책의 거점으로 우크라이나를 선택하며 무역과 영향력을 확대해왔지만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우크라이나가 미국 쪽으로 기운 것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고 미국은 보답으로 2021년 1억 2,500만 달러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하며 우크라이나를 더욱 끌어들였습니다. 중국은 모터시치 인수 후 그 기술을 제-20에 적용해 공군력을 키우려 했지만 이 계획이 좌절되며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제-20 실전 배치는 더욱 어려워졌으며 이 파문은 중국 국방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2021년 3월 11일 끝난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중국은 국방 예산을 전년보다 6.8% 늘린 2,090억 달러로 확정하며 처음으로 2,000억 달러를 넘겼다고 자랑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은 이를 대놓고 홍보하며 중국 국방력이 곧 미국을 넘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모터시치 인수 실패로 이러한 꿈은 공연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고 중국은 제-20, 대형 수송기 Y-20, 중형 수송헬기 Z-20 등을 실전 배치했다고 선전하며 미군 기지가 있는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정작 제-20 약 50여 대는 실전 배치라는 이름만 있을 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J-20B 모델은 추력 편향 제어, TVC 기능을 추가했지만 여전히 러시아산 AL-31 엔진에 의존하며 4세대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는 스텔스 전투기로 보이지만 실속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터시치의 기술을 사들이지 못해 중국이 꿈꾸던 미국을 위협하는 막강한 공군력은 현실화되지 못했는데 이는 허세로 가득한 중국 국방력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응원 속에서 세상의 흐름을 계속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